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에 관한 논란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무척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도 아니고, 만들어낸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화를 내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KF-21에는 어떤 논란이 있기에 KF-21에 대한 논란이 3가지나 된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KF-21은 양산 1호기가 완성되고 우리 KF-21을 최초로 배치받는 강릉의 제18 전투비행단에서는 KF-21을 받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로워 보이는 우리 KF-21에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돈 문제입니다. 국방비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군대는 정해진 국방비 안에서 적당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는 싶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국방비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 굴레 안에는 KF-21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결국에는 돈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4월 20일에서 22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열리는 해양중심 방산 전시회에 LIG가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LIG는 이 전시회에서 비공 70mm 유도로켓과 그리고 130mm 유도로켓인 비룡, 그리고 CIWS-2를 전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 산하 PMA-299라는 부서와 비공 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 해군의 주력 대자멜기인 MH-60R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와 비공 구매에 대한 계약 체결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건 MH-60R에 비공을 탑재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비공은 항공기 탑재 가망인증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헬기에는 탑재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무인수상정에만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H-60R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섰다는 건 앞으로는 헬기에도 탑재한다는 것이고 원래 LIG에서도 비공을 헬기에 탑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해군과 육군에서 비공을 항공기에 탑재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LIG에서는 비공을 민간 헬기에 탑재하는 시험이라도 하고 싶어 했지만 결론은 비용 문제로 실제로 탑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미 해군에서 비공을 헬기에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일 비공을 MH-60R 헬기에 탑재한다면 가망인증 비용은 미 해군이 지급해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LIG가 그렇게 원했던 비공의 수건 사업이 드디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마 비공을 무인수상정에 장착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수량이 미국에 판매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미국의 해양방산 전시회에는 LIG가 단독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요. 바로 현대와 함께 공동부스를 꾸렸다고 합니다. 현대와 함께 LIG가 공동부스를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에 있었던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부터 두 회사는 공동부스를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LIG와 현대가 반한화동맹을 결성한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우리는 우리의 차기 전차인 K3 전차의 시제 전차를 만드는데요. 이 시제 전차에 들어가는 조준장치는 LIG가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 이 분야는 한화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과거 몇 번 LIG도 전차 조준경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한화에게 패배를 했는데요. 실제로 K1 전차의 개량 사업 때도 LIG는 K1 전차용 포수용 조준경을 개발해서 제안했고 LIG가 제안한 조준경이 한화의 모델보다도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한화의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화의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한화의 모델이 LIG 모델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미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조준경을 거의 그대로 탑재하는 거라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도 LIG 모델보다 높았고 부품 호환성 문제도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조준경 분야는 한화가 지금까지는 독점했었는데요. K3 전차의 시제 전차 개발 사업의 주관 회사는 현대로템이고 이번에는 조준경의 선택을 국방부나 방사청이 한 게 아니고 주관 회사인 현대로템이 선정을 했는데요. 현대로템이 LIG를 선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또 있었는데요. 우리 현대로템은 페루에 전투함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페루에 공급하는 전투함에도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아닌 LIG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인천급 등 국산 전투함에도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전투함에 들어가는 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은 전부 한화가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필리핀 해군의 주력함들도 전부 공급하고 있고
지금 필리핀에 주력함을 공급하는 회사는 HD 현대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에 공급하는 우리 전투함에도 우리나라의 한화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페루 사업에는 한화가 아닌 LIG의 전투정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현대와 LIG가 반한화연합을 결성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한화는 지금 엄청나게 방산 분야를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규모의 방산회사인데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한화가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고 이것에 반발해서 LIG와 현대가 중심이 되어서 반한화연합을 결성한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산업계는 한화와 반한화연합의 경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찌 될지도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주력 무기는 각각의 부분을 여러 회사에서 나누어서 개발하고 생산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LSM이나 천궁도 한화와 LIG가 각각의 부분을 나누어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아무리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거지만 협조를 해야 할 때는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KF-21 블록 1 40대를 생산 중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KF-21이 처음으로 배치되는 부대는 강릉에 있는 제18 전투비행단인데요. 현재 우리 KF-21 블록 1 40대는 강릉의 제18 전투비행단과 그리고 예천에 있는 제16 전투비행단에 각각 20대씩 한 개 비행대대가 배치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블록 1 40대 말고 블록 2도 8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KF-21 블록 2는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우리 KF-21 블록 2를 최초로 배치받는 비행단은 원주의 제8 전투비행단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제8 전투비행단에 총 40대, 그러니까 2개 비행대대가 배치되고요. 그리고 각각 20대씩 한 개 비행대대를 예천의 16전비와 강릉의 제18전비에도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천의 16전비와 강릉의 제18전비는 블록 1 20대와 블록 2 20대를 각각 운용하게 되고요. 원주의 제8전비는 블록 2만 40대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원주의 제8전투비행단에서 KF-21을 운용하기 위한 시설 마련을 위해서 시설공사 입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KF-21의 배치를 위해서 착착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지금 KF-21의 양산이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번에 KF-21이 KIDA에 의해서 초도 양산을 20대만 하라는 권고로 인해서 우리 국방부와 공군이 그에 합당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추가 20대 양산에 대한 예산 문제로 KF-21 블록 1의 양산이 지연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게 사실상 규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따르면 KF-21 블록 1의 양산은 2028년까지 완료였으나 그로 인해서 KF-21 블록 1의 양산은 1년이 지연되어서 2029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지만 솔직히 이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제가 여러분이 화가 날까 봐서 이렇게 겁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KF-21 블록 2의 양산도 대폭 지연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 KF-21은 블록 1을 2026년부터 양산을 해서 2028년까지 40대를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1년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블록 2의 양산도 지연되겠죠. 그럼 원래 우리 KF-21 블록 2의 양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2028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032년까지 총 80대를 양산해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블록 1의 양산이 1년 지연되면 블록 2도 양산이 1년 지연되어서 2033년까지 배치하는 것으로 늦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에 따르면 KF-21 블록 2의 양산은 2036년까지 4년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무서울 지경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화를 낼지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그럼 KF-21은 왜 이렇게 양산이 지연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원자력 잠수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나온 방안에 따르면 우리는 총 6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전력 증강 사업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간 수십 대의 전투기를 생산해야 해서 연간 투입되는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는 KF-21의 양산 비용을 축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KF-21의 양산이 대대적으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바로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 계획에는 공대공 미사일 개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고, 특히 우리가 개발한다는 공대공 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으로 세계 최강급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비용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잡혀있는 전력 증강 비용 중에서 원래 계획에 없던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로 인해서 공군이 차지하는 전력 증강비 예산 비중이 너무 높고, 그래서 공군의 전력 증강비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직격탄을 바로 우리 KF-21 블록2의 양산 지연으로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문제가 생겨서 개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KF-21은 기체 하부에 4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한 반매립 구조의 장착대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대공 미사일 장착대는 바로 미국의 AIM-120 암람과 그리고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암람 미사일의 무게는 152kg이고 미티어의 무게는 185kg입니다. 그래서 우리 KF-21의 공대공 미사일 장착대는 바로 미티어의 무게 185kg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무게는 205kg으로 미티어에 비해서 20kg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무장 장착대로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공군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우리 KF-21의 무장 장착대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마빈과 영국의 이튼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는 그럼 결론은 무장 장착대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 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예산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웃기는 건 단순하게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공대공 미사일의 무게 증가로 인해서 우리 KF-21의 공중전 능력도 떨어지게 될 거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KF-21은 미국의 F-A-18과 동일하게 F-414 엔진을 달고 있고, 그래서 우리 KF-21과 미국의 F-A-18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로 동일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속도는 우리 KF-21이 미국의 F-A-18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마하 1.8이라는 건 전투기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을 때의 속도이고요. 전투기의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게 되면 당연히 최대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KF-21은 독특한 반매립 구조의 무장 장착대를 도입해서 최소한 공대공 미사일만을 무장했을 때는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최대 속도는 우리 KF-21이 미국의 F-A-18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미티어에 비해서 20kg이 무겁고, 그래서 4발을 장착하게 되면 총 80kg이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면 KF-21의 속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의 무게 증가로 인해서 우리 KF-21의 공중전 능력도 떨어지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에 따르면 공대공 미사일에 탑재하는 연료의 양을 줄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이 미티어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건 공군이 원하는 사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고, 공군이 요구 사거리를 줄여서 연료 탑재량을 줄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공군이 원하는 사거리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사일이 미티어보다 더 무거운 건 아마 공군이 미티어보다 더 긴 사거리를 요구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투기급 목표에 대한 최대 사거리가 200km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비가 더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첩첩산중이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력 증강비로 연간 24조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최소 연간 30조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예산을 수조 원을 대폭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우리 KF-21의 수출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니까 제발 오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결론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KF-21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리 되면 우리 공군을 위해서 생산하는 KF-21의 연간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KF-21의 생산 라인에도 문제가 없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천공2의 생산을 하지 않으려다가 UAE에서 천공2를 대량으로 구매해주면서
우리나라도 천공투를 도입한 것처럼 수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KF21에 대한 국내 예산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바로 KF21의 수출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KF21의 수출량을 대폭 증가시킬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핵심 소스 코드의 제공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KF21을 대대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결코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추진해서는 수출량이 대폭 증가할 수는 없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우리만의 차별화를 가져야지만이 우리 KF21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제시된 방법이 바로 우리 KF21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수입한 무장을 손쉽게 KF21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전투기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그래야만이 KF21의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UAE와 사우디 그리고 폴란드에서 우리 KF21의 현지 라이센스 생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KF21의 핵심 소스 코드와 기술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총 수주 금액을 합치면 최대 100조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실제로 이 세 나라가 전부 우리 KF21을 도입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리 KF21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분명 여러분은 이 주장을 싫어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주장은 지금 방산업계에서는 엄연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 주장을 카이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카이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이 주장의 뒤에는 카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은 항상 모든 문제는 돈과 연결됩니다. KF21의 양산이 늦어지는 것도 돈 문제이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의 KF21 탑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돈과 연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KF21 수출량 증가도 결론은 다른 나라에 기술을 내주고 돈을 벌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